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맥수 수리논술TV의 전성식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2024학년도 논술전형 대학별 집중 분석편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 최고의 명문사학 바로 연세대입니다. 뒤에 깔끔한 도표를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전형 분석입니다. 먼저 모집 인원입니다. 355명을 선발하고 작년도의 선발 인원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경쟁률을 보면은 2022학년도에는 48.47대 1, 2023학년도 작년이 되겠죠. 38.97대 1로 경쟁률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치의학과와 약학과가 경쟁률이 동일했는데 99.8대 1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과는 건축공학과로 17.25대 1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논술 전형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2023년 9월 12일 화요일부터 14일 목요일 5시까지이고 논술고사일은 2023년 9월 23일 토요일로 작년보다 약 일주일 정도 빨라져서 연세대학교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서둘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합격자 발표는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6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논술 시험에서 연세대학교는 과학 과목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1, 2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물화생지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원서 접수 후에는 자기가 선택한 과학논술 과목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여러분들이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연세대학교가 과학논술을 폐지하고 수리논술만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형 방법을 보면 논술고사 성적 100%로 선발을 하고 학생부 성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수학은 60점, 과학은 40점으로 배점을 해 놨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다음으로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전형 자연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원 가능한 대학이긴 하지만 아무나 붙기는 어려운 대학입니다. 수학은 아마 모의고사 성적으로 1등급인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합격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자, 대학에서 제시한 논술 유형과 출제 의도를 보면 고등학교 수학과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의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조건과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어떤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카운팅하는 문제도 덜어내고 주로 추론 능력 문제나 증명 문제가 자주 출제되곤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논술 시험을 가장 빨리 보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할 논술 답안의 불합격 처리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인 경우에 원서 접수 시 선택한 과학 과목 이외의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 이외의 색 필기구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청색이라든지 적색 형광펜 등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험번호 및 성명 작성란 이외의 답안지 본문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을 기입하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을 작성하는 경우도 불합격 처리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 꼭 유의하시고 시험에 임했으면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전형 자연계열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출제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문항수라든지 시험시간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시간은 150분인데 과학논술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은 90분, 과학은 60분을 할애해서 풀면 되고, 자, 수리논술은 보통 3문항에서 4문항이 출제되는데
소문항이 보통 뭐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과학 논술이 4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제시문이 짧거나 거의 제시문이 없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출제 과목은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까지 출제 과목은 아마 논술 보는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아마 고교 과정에서 골고루 출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 출제되었던 핵심 개념 및 출제 내용들을 2022학년도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고, 여기 빨간 내용들은 아마 기하나 확률과 통계가 출제되었던 부분들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은 미적분뿐만 아니라 확률 통계와 기하까지 꼼꼼히 챙겨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3학년도에 출제됐던 내용을 어떤 출제 의도가 숨어져 있고 문항별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문항이 나왔는데 첫 번째 문항은 아마 규칙성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경우의 수와 조건부 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소문항 첫 번째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두 번째 소문항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의미를 이해한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문항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물었고, 자, 두 번째 내용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일단 명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미적분에 있는 그래프 개형,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정적분과의 관계 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평가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문항은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물어봤고, 두 번째 문항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 번째 문항은 곡선으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 제시문에 주어진 도형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물었고, 미적분학의 내용인 도함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주어진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삼각함수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소문항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 두 번째 소문항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문항은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문항은 타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소문항이 총 10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던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하고 확통까지 꼼꼼히 챙기는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연세대학교 논술전형 자연계열, 자, 모집 단위 학과별 과학 과목 지정 내용과 시험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가 앞당겨졌습니다.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시험을 볼 예정이고, 먼저 자연계열의 치과대학에 속해 있는 치의학과는 과학논술은 화생을 선택해야 되고, 약학과는 물화생, 그 다음에 인공지능대학에 속해 있는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학과, IT 융합공학은 과학논술에서 물생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시스템대학에 속해 있는 생화학과나 생명공학과, 시스템생물학과도 역시 동일하게 화학 또는 생명공학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과대학에 속해 있는 수학과는 물화생, 물리학과는 물화, 화학과는 화학, 지구시스템과학과는 물화생지, 천문우주과학과도 물화생지, 대기과학과도 역시 물화생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과대학에 속해 있는 도시공학과, 물화생지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 건축공학과는 물화, 산업공학과 화생, 기계공학과는 물화, 신소재공학은 물화생,
화공생명공학부는 물화, 전기전자공학부는 물생,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는 물화,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물화,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는 물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과학논술을 지정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봐서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게다가 과학논술 2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그리 쉽지 않은 대학입니다. 지금이라도 수학과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대학이니까 합격의 절실함을 가지고 연세대 논술에 맞춰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세대 논술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맥스수리논술TV의 전성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